석유보다 강한 힘이 있는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그 나라에서도 오직 상위 1%만 들어갈 수 있는 왕립학교의 장학생들이 최근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미래 중동을 이끌 엘리트들의 눈을 휘둥그레 만든 한국의 기술, 문화, 그리고 정신. 지금부터 사우디 왕립 고등학생들이 한국에서 경험한 특별한 시간을 전해드립니다.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중동 VIP 전담 통역 가이드로 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카타르 왕자, 아부다비 석유 재벌, 오만 장관까지 아랍어와 영어를 동시에 쓰며 수많은 귀빈들에게 한국을 소개해왔죠. 그런데 며칠 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전화 한 통이 있었습니다. 이준호 씨, 이번 일정은 절대 실패하면 안 됩니다. 외교부였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어딘가 무겁게 떨렸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왕립학교의 장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멈췄습니다. 단순한 학생들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이 직접 선발한 말 그대로 사우디의 미래였어요. 장관이 될 수도 있고 장군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왕이 될 수도 있는 인물들이죠. 그들의 시선에 비친 한국이 훗날의 결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서 일정표와 지도를 펴고 하나하나 한국의 얼굴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10년의 경험을 다 꺼내서 이번만큼은 한국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자고 마음먹었어요. 단순한 쇼핑이나 한류 코스가 아니라 기술, 환경, 정신, 그리고 전통이 어우러진 대한민국의 본 모습을요. 가장 큰 고민은 음식이었습니다. 15명의 무슬림 학생들, 10일간의 할랄 식사, 닭, 소, 양고기까지도 모두 인증받은 것만 가능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요즘은 한국에도 할랄 레스토랑이 늘었고 좋은 식당들을 어렵게 섭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도착장 앞 Welcome to Korea 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섰는데 제 손에 땀이 맺히는 게 느껴졌어요.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시간마저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어요. 하얀 셔츠에 단정한 정장을 입은 소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누구 하나 장난스러운 표정도 없이 진지하고 깊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익숙한 영어 인사 뒤에 아랍어로 환영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학생들의 얼굴에 놀라움과 함께 안도감이 퍼졌고 짧은 미소들이 입꼬리에서 피어올랐어요. 그때 중후한 목소리의 남성이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번 일정의 인솔자 파이잘 교수님이었어요. 이준호 씨, 아이들이 한국을 기억하도록 해주십시오. 단순히 보는 걸 넘어서 느끼게 해주세요. 그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부터 제 역할은 단순한 가이드를 넘어선 것이 되었죠. 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한 학생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요. 이게 정말 공항인가요? 천장 구조며 시스템, 자동화된 시설까지. 학생들은 마치 다른 차원에 온 듯한 얼굴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그들의 손에 교통카드를 하나씩 나눠주며 말했어요. 이 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심지어 택시까지도 결제할 수 있어요. 서울은 환승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어서 멀리 이동해도 요금이 많이 안 나와요. 학생들은 작은 카드 한 장을 신기하게 들여다보며 그 안에 담긴 편리함과 연결성에 눈을 반짝였어요. 그중 한 학생이 말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교통카드를 이런 식으로 쓰진 않아요. 이건 마치 마법 같네요. 공항철도에 탑승했을 때 감탄은 더 커졌어요.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열차, 흔들림 없는 주행, 심지어 객실 안에 무료 와이파이까지. 아이들이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서로에게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이건 진짜 미래야. 나중에 우리 도시도 이렇게 되면 좋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조용히 웃었어요. 한국인의 일상이 누군가에겐 꿈꿔볼 만한 미래가 된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뿌듯했어요. 서울역으로 향하는 공항철도 안 무료 와이파이에 연결하고 정확한 시간에 출발하는 열차를 타본 그들은 와우라는 감탄만 연달아 내뱉었어요. 특히 파이잘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혼잣말처럼 중얼이셨어요. 우리 리야드 메트로에도 이런 기술이 들어오면 좋겠군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삼성물산이 리야드 메트로 건설에 참여 중입니다. 내년이면 직접 체험하실 수 있어요. 점심은 서울의 이태원에 있는 할랄 인증 한식당에서 불고기를 준비했어요. 양념이 매콤해서 걱정했지만 학생들은 한 입 먹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맵지만 중독성 있어요. 고기가 이렇게 부드럽다니. 김치까지도 용기 내어 맛보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놓였어요. 그날 오후 63빌딩 전망대에 올라 서울 전경을 보여줬어요. 도시의 끝없이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던 한 학생이 손가락으로 강남 쪽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저기도 전부 도시인가요? 네,
저곳은 50년 전만 해도 논밭이었어요. 정말요? 단 50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맞아요. 이게 바로 한국의 변화입니다. 그 순간 학생들의 얼굴엔 감탄과 경외심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그 짧은 감정의 파동이 저에겐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버스 안에서 파이잘 교수님이 제게 말했어요. 이준호 씨, 아이들의 눈빛이 오늘 하루 만에 달라졌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이 여정이 단지 여행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겠구나. 그날 밤, 창밖엔 빗방울이 조용히 흘러내렸어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보여준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사막의 아이들에게 어떤 나라로 남게 될까? 그리고 그들이 언젠가 자신의 나라를 바꿔갈 때 오늘의 한국을 기억해줄까?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그리고 이 여정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서울의 첫 아침, 로비에 내려갔을 때 아이들은 이미 나와 있었어요. 각자 교복 셔츠에 자켓을 걸친 단정한 차림, 아침 햇살보다 더 맑은 얼굴로 굿모닝 인사를 건네는 모습에서 이들이 진심으로 이 여행을 기대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첫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효율성, 그런 것들보다 먼저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가진 오래된 것, 그러나 여전히 살아있는 것. 기술은 복제할 수 있어도 전통은 흉내낼 수 없으니까요. 궁궐 앞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입구부터 넋을 잃은 듯 주변을 바라봤어요. 담장의 기와, 문 위의 현판, 붉고 푸른색의 곡선들. 한 학생이 제게 조심스레 물었어요. 이 건물은 몇 년 된 거예요? 약 600년 됐습니다. 조선 왕조의 중심 궁궐이었어요. 그러자 또 다른 학생이 놀라며 말했어요. 우리 메카의 그랜드 모스크보다 더 오래됐어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지만 동시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서로 다른 문명이 서로를 경외하는 그 순간 진짜 교류가 시작된다고 믿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경복궁을 걸으며 한국의 역사와 아픔을 이야기했어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폐허에서 다시 일어난 이야기, 그리고 세종대왕,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왕의 이야기에는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한 학생이 말했어요. 자신의 국민을 위해 글자를 만든 왕이 있었다는 게 정말 대단해요. 경복궁을 나서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도시의 한가운데를 흐르는 맑은 물길. 20년 전만 해도 고가도로와 복개도로가 있던 자리에 지금은 수변 산책로가 만들어져 있죠. 이 하천은 2년 만에 복원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기온도 내려가고 미세먼지도 줄고 사람들의 삶도 달라졌죠. 학생들은 물속에서 노니는 물고기들을 보며 감탄했고 파이잘 교수님은 조용히 메모를 하며 말했어요. 도시 한복판의 자연을 되살리는 발상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접근입니다. 이야기를 이어가며 청계광장 근처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물었어요. 이런 큰 공사를 어떻게 2년 만에 끝낸 거예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멈춰서서 말했어요. 공사를 세 구간으로 나눠서 야간에만 차량을 들였고 인근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했어요. 그리고 교통체계는 대중교통 중심으로 재편했죠. 정부와 시민, 기업이 함께한 거예요. 그 말에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정책, 계획, 실행 모든 게 연결된다는 걸 체감한 듯했어요. 단순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설명해주는 것. 그게 진짜 여행의 가르침이라는 걸 느꼈어요. 다음 날은 전혀 다른 장소. 경기도의 딸기 스마트팜 농장을 찾았어요. 버스 안에서 저는 한국 농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설명했어요. 한국은 땅이 좁고 인구가 많아 농업에도 기술을 도입했어요. 스마트팜은 AI와 에어를 이용해서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까지 자동 조절하죠. 농장에 도착하자 비닐하우스 안에 가득한 딸기들과 천장에 달린 센서들, 자동 급수 시스템을 본 학생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졌어요. 농장 대표님이 태블릿을 꺼내 들며 시연을 보여주자 학생들은 서로 앞다퉈 질문을 쏟아냈어요. 물 사용량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사막 지역에도 적용 가능해요? 대표님은 웃으며 답하셨어요. 90% 이상 물을 절약할 수 있어요. 사막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자 앞줄에 앉아있던 학생이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어요. 이 기술이 있다면 우리도 사막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겠네요. 그 말이 저한테는 전율로 다가왔어요. 기술이 단지 생산성을 높이는 걸 넘어 희망의 씨앗이 된다는 걸 그 아이가 느낀 거예요. 딸기 수확 체험을 하고 딸기 아이스크림을 함께 만들며 아이들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웃고 즐겼어요. 그 모습이 너무 소중해서 저는 계속해서 사진을 찍어주며 그 순간들을 기록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 학생들의 대화는 스마트팜과
사우디의 농업 미래에 대한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어요. 그들 각자가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를 공유하고 자신의 나라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모습에 저는 묵묵히 웃으며 통역만 했습니다. 이제 이 여행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코스로 향한 건 제가 정말 보여주고 싶었던 곳, 바로 경상북도 봉화군 백두대간에 있는 시드볼트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직접 방문할 수 없었고 대신 저는 버스 안에서 태블릿을 꺼내고 화면에 사진과 자료를 띄워 소개했어요. 시드볼트는 식물 종자를 보존하는 장소입니다. 지구온난화, 전쟁, 자연재해 같은 일이 생기더라도 종자를 지키면 인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사막에서 자라나는 희귀 식물들, 사우디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종들을 떠올렸겠죠. 전 세계에 단 2곳뿐입니다. 하나는 노르웨이 스발바르, 그리고 하나는 여기 한국입니다. 학생 중 한 명이 조용히 물었어요. 여긴 어떤 종자를 저장하나요? 야생식물 위주입니다. 지금까지 약 9만 5천 종을 저장했고 최대 200만 종까지 보관할 수 있어요. 버스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산맥을 배경으로 아이들은 말없이 풍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가장 조용했던 학생이 입을 열었어요. 처음엔 스마트팜이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시드볼트가 더 마음에 남아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자연을 지키는 게 진짜 미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눈을 피할 수 없었어요. 이 아이들이 정말 무언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어요. 자기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걸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눈빛, 그리고 그 여정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한텐 너무나 큰 보람으로 다가왔어요. 서울에서의 일정이 점점 익숙해질 무렵 아이들의 표정도 서서히 달라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조금은 긴장된 얼굴로 조용히 뒤따르던 학생들이 이제는 저보다 먼저 앞장서서 질문하고 웃고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죠. 버스 안에서는 어느새 준호 씨, 오늘은 어디 가요? 라는 인사로 아침이 시작됐고 식사 자리에서는 이건 무슨 재료예요? 이 소스는 직접 만들었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 망설이지 않고 손을 들었어요. 그 변화가 저는 참 좋았어요. 단순한 여행자가 아닌 한국을 배우는 사람들이 되어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아침 일정은 서울물재생체험관으로 향하는 것으로 시작됐어요. 이곳은 한국의 하수처리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물 부족 국가인 사우디 학생들에게는 특히 중요한 일정이었죠. 체험관 입구에는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깨끗한 물, 다시 쓰는 미래. 아이들은 처음엔 하수도 체험이라는 눈치였지만 전시관을 둘러보며 조금씩 그들의 눈이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서울은 하수도 보급률이 92% 이상입니다. 심지어 처리된 물의 약 15%는 다시 활용돼요. 하천 유지 용수, 공업 용수, 심지어 냉각수로도 쓰이죠. 아이들이 들고 있던 메모장이 빠르게 채워졌어요. 파이잘 교수님은 통합반제실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이런 시스템 우리 리야드에도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물이 부족한 나라예요. 그냥 흘려보낼 수 없죠. 학생들은 직접 정수 과정을 체험하며 물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했어요. 하수가 정수되고 다시 맑은 물이 되는 과정을 눈으로 본 뒤 한 학생이 물컵을 들고 말했어요. 정말 이걸 다시 마실 수도 있나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당장은 아니지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요. 미래에는 식수 재활용도 가능한 시대가 올 거예요. 그 말에 학생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물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앞에서 기술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들이 실감하고 있다는 거려. 오후 일정은 잠시 분위기를 전환해 에버랜드로 향했어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이들이 한국의 여가 문화를 직접 느끼고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즐기는지 보는 시간이었어요. 롤러코스터 앞에서 겁에 질리던 학생들이 막상 한 바퀴 돌고 나서는 다들 폭소를 터뜨렸어요. 다시 타자. 한국의 기술이니까 믿고 탔어요. 그 말에 다 같이 웃었어요. 동물원을 돌아볼 때 한 학생이 말했어요. 한국은 동물도 사람도 다 편안해 보여요. 이곳은 뭔가 여유가 있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이 여행을 통해 아이들이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시설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와 문화, 삶의 방식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어느새 일정의 후반부가 찾아왔습니다. 전통과 첨단, 환경과 농업 우리는 정말 많은 걸 보여줬고 아이들은 그 모든 걸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호텔 저녁 식사 후 저는 그들을 위해 간단한 토론 시간을 마련했어요. 주제는 기술과 전통의 조화,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미래. 처음엔 다소 조용했지만 곧 손이 하나둘 올라갔어요. 한국은 전통을 무겁게 지키면서도 미래를 향해 달리는 게 인상 깊었어요. 스마트팜도 놀라웠지만 경복궁이 더 오래 기억날 것 같아요.
나는 딸기 농장보다 시드볼트가 더 충격이었어요. 그건 그냥 기술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 같았어요. 그날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그저 통역자가 아닌 그들의 변화의 증인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가장 조용했던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저는 이 여행이 처음엔 그냥 관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 인생의 목표가 바뀐 것 같아요. 언젠가 한국처럼 우리도 기술로 세상을 바꾸고 그 안에 정신을 담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 진심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파이잘 교수님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준호 씨, 이 아이들은 한국에서 배운 것을 결코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국이 자랑스럽게 여긴 이 시간들이 그들의 선택과 정책에 담길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어딘가에서 뭔가 울컥하고 올라왔어요. 이 여행은 그저 한국을 소개하는 일정이 아니었어요. 이건 한 나라가 또 다른 나라의 미래에 씨앗을 심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씨앗을 손에 들고 정성껏 뿌리는 사람 중 하나라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밤이 깊고 창밖에는 서울의 불빛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잠든 방 앞을 지나며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정말 이 여정이 끝나긴 아까운데, 그리고 동시에 알았어요. 진짜 전화는 지금 막 일어난 것이라는 걸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한국이라는 나라, 그 이름이 이제 기억이 아니라 방향이 되었다는 걸요. 사우디 학생들이 한국을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둘 짐을 챙기고 작별 인사를 나누던 그 순간 문득 마음 한쪽이 뻐근해졌어요. 그리고 비행기 문이 닫히고 출국장이 조용해졌을 때 비로소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정신없이 달려온 일정이 그 순간만큼은 멈춰선 것 같았죠.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워지지 않았어요. 뭔가 아주 중요한 걸 방금 손에서 놓은 기분이랄까요. 그들이 떠난 자리에 남은 건 단순한 빈자리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은 그들의 눈빛과 말들이었어요. 그 아이들은 단순한 외국 유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왕립학교에서 선발된 장학생들이었고 왕족과 고위관리 가문 출신의 차세대 엘리트들이었어요. 대부분은 조용했지만 말 한마디, 시선 하나의 깊이가 있었고 스마트팜이나 시드볼트에 보이던 반응은 그냥 와, 신기하다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건 우리는 이걸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미래형 사고였어요. 그들은 진지했고 실제로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이었어요. 이 짧은 수학여행이 그저 좋은 추억으로만 남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이 여행이 훗날 한 나라의 정책에 스며들 수 있다는 거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 학생들은 말이 없었어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의 거리들을 조용히 바라봤고 그 눈빛 안에는 아쉬움과 함께 무언가 깊은 결심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중 한 학생이 제 옆에 조심스럽게 다가와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예쁜 패턴으로 쌓인 향수 상자였고 그 안에는 짧은 손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어요. 당신이 보여준 한국은 기술보다 사람의 온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온기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말 한 줄에 지난 열흘의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술력에 감탄했고 도시 구조에 놀랐으며 한글의 창제 원리에 경외감을 느꼈고 청계천의 복원 과정을 듣고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들이 가장 강하게 기억한 건 한국의 따뜻함이었어요.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존중, 다름을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난 환대, 그건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설계할 수 없는 가치였죠. 그들이 떠난 이후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이드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여정이 어느새 기억을 심는 사람이 되었고 한 나라의 미래를 움직일지도 모를 아이들에게 한국이라는 씨앗을 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무겁고도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앞으로 이 아이들은 사우디의 행정, 외교, 도시 개발,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자라날 거예요. 그때 그들의 의사결정 속 어딘가에 이번 여행에서 본 한국의 장면들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남아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그들이 책임자가 되어 한국을 다시 방문하게 된다면 이번엔 제가 공항 팻말을 들고 맞이하겠죠. 그때 제가 다시 웃으며 말하고 싶어요. 당신이 한국에서 느낀 그 감동이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며 그 속에서 함께 미래를 그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번 수학여행이 남긴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정신이 사우디의 젊은 인재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모습을 보며 50년 만에 기술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우리나라의 걸음과 그 길을 열어주신 선조들의 노고에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더욱 존경받는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